우리 국제상사로부터 상품을 1,5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것까지는 회계상에서 말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만 분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금 150만 원을 당사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이것만. 내 계약금 150만 원을 계좌를 통해서 줬대. 그럼 나의 통장에서는 잔액이 줄어들겠지. 그치? 나의 자산이 감소하니까 자산의 자리는 차변, 감소할 때는 반대 자리 대변에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당좌예금이 150만 원 줄어듭니다 라고 쓰면 되고, 그리고 차변에다가 왜 당좌예금이 줄어들었냐면요, 계약금을 냈으니까 먼저 지급한 돈, 선급금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1,500만 원은 무시하시고 뒤에 있는 거래 내용만 분개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한번 일반전표 입력에 입력해 볼게요. 일반전표 입력으로 가셔서 날짜 먼저 입력하시고요. 날짜가 7월 1일. 차변 항목은 숫자 3번 누르시면 되겠죠. 숫자 3번 눌러서 선급금이라고 치면 되고요. 선급금은 내가 아무런 아직 대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먼저 준 돈이야. 그러니까 내가 기억해야 돼. 만약에 물건을 받지 못했으면 야 내가 낸 돈 돌려줘 해야 되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줬는지 거래처를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국제상사라고 적어 놓을게요. 국제상사라고 적어 놓고 금액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숫자 4번 누르시고 나의 당좌예금에서 돈 빠져나갔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넘어갈게요. 2번 보겠습니다. 솔파전자의 외상매출금 3천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1,000만 원, 나머지는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우리가 분개할 때 가장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확실한 거 먼저 자리 잡아 놓는 거야. 일단 확실한 게 뭐냐면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확실해. 그치? 자산의 증가가 일어난 거죠. 자산의 자기 자리 차변에다가 증가한 거 먼저 적을게요. 보통 예금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당좌예금 받았으니까 당좌예금도 증가했어. 그치? 왜 증가했냐면 외상매출금. 내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던 거를 돌려받았거든. 그럼 더 이상 나는 야 돈 갚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 권리의 이름은 뭐였냐면 외상매출금이라는 권리였죠. 이제 난 더 이상 돈 갚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어. 그러면 나는 3천만 원이라는 권리가 없어지면서 나의 통장이 두둑해진 거지. 보통 예금 계좌에 1,000만 원, 나머지니까 2천만 원이 당좌예금에 이렇게 들어왔구나 분개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날짜 바꾸시고요. 7월 29일로 바꿔서 차변 항목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숫자 3번 눌러서 차변 보통예금 1,000만 원, 또 3번 누르고 차변 3번 누르고 차변, 그래서 당좌예금 이번엔 2천만 원. 요 합친 게 대변의 외상 매출금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들아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야 돼. 왜 그러냐면 내가 받을 돈을 돌려받았는데 받을 돈이 엄청 많을 수도 있잖아. 내 모든 거래처들한테 받을 돈이 있을 수 있잖아. 그것 중에 어떤 돈을 받았는지 내가 알아야지 다음에 빚독촉을 안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외상매출금은 누구한테 받을 외상매출금이었냐면 솔파전자한테 받을 돈을 받은 거야 라고 장부에 기록을 해두셔야 합니다. 거래처를 쉽게 생각하면 받을 돈이나 갚을 돈은 다 적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3번 볼게요. 8월 7일 날 당사는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이거 얼마짜리였냐면 5천만 원짜리 토지였대.
5천만 원짜리 토지를 영동상사에 6천만 원에 매각하고 토지를 처분했네요. 그리고 대금 중 4천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받았으며 나머지는 다음 달 받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확실한 사실 먼저 적어둬라 했었죠? 토지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토지는 나의 자산인데 없어지니까 대변에 적을 거예요. 토지 없어집니다. 얼마짜리 토지였냐면 5천만 원짜리 토지였대. 5천만 원짜리 토지가 없어집니다. 그럼 이 토지 값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겠죠? 얼마가 들어오기로 했냐면 6천만 원이 들어오기로 했었어. 아이고, 저거 되면 안 되구나. 6천만 원이 들어오기로 했었어. 근데 4천만 원은 이미 받았고요. 나의 보통예금으로 들어왔고요. 자산의 증가 차변. 얼마를 더 받기로 했냐면 2천만 원, 총 6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2천만 원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대. 이거는 아직 못 받은 돈이죠. 그래서 미수금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차변과 대변이 금액이 달라. 어디에 들어가야지 똑같아지냐면 대변에 들어가야지 똑같아져. 1천만 원이 더 들어가야지.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내가 5천만 원짜리 토지를 6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득이지, 그치? 그래서 내 유형자산을 처분했더니 이익이 났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얘도 입력하겠습니다. 날짜 바꿔서 8월 7일. 차변 항목은 숫자 3번 보통예금이었고 4천만 원. 차변 항목 하나 더 있었죠? 아직 못 받은 돈, 미수금. 거래처에다가 내가 누구한테 빚독촉을 할지 써놔야 되겠지? 누구한테 팔았냐면 영동상사한테 야 2천만 원 빨리 줘 해야 되니까 영동상사 걸어 놓으시고, 대변에는 나의 토지가 없어집니다. 얼마짜리 토지였냐면 5천만 원짜리 토지였고요. 5천만 원짜리 토지 팔고 6천만 원 받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4번. 9월 16일 날 당사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EE 로지스를 통해 상품을 퀵으로 보냈대. 상품 운송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영수증을 취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상품을 팔았을 때의 운반비랑 상품을 구입했을 때의 운반비는 회계 처리가 다르죠? 상품을 팔았을 때는 뭐야? 그냥 운반비 처리하시면 되고, 상품을 샀을 때 내가 택배비를 낸 거는 뭐야? 그 상품 가격에 포함해야 된다. 이런 거입니다. 내가 옷을 샀어. 5만 원짜리 옷을 샀는데 5천 원 택배비가 들었어. 그럼 이 옷은 5만 5천 원짜리 옷,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고, 내가 5만 원짜리 상품을 팔았어. 그랬을 때 5천 원 택배비를 냈으면 나의 상품 매출은 5만 원이고 5천 원은 운반비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는지 아는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은 상품을 팔았으니까 내가 현금이 나갔어요. 대변 현금이라고 쓰시고, 금액은 25,000원이네요. 25,000원 쓰시고, 차변에는 뭐라고 쓰면 된다? 운반비 25,000원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입력할게요. 9월 16일로 날짜 바꾸시고, 차변의 운반비,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모두 800번대 항반비 골라야 된다라고 했었고, 짱민이는 왜 자꾸 V를 하는 거야? 대변에는 현금 25,000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5번. 10월 2일 날 송정상사가 파산했대. 그래서 송정상사한테 받을 돈, 외상매출금 120만 원을 전액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10월 2일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90만 원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송정상사한테 받을 돈이 120만 원이 있었어. 근데 걔네들이 망한 거야. 그럼 내가 어디서 더 이상 돈을 받겠어? 야, 돈 내놔 할 수 없잖아. 돈 내놔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 권리가 외상매출금이었으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에 적을 거예요. 외상매출금. 더 이상 나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금액은 얼마였냐면 120만 원입니다. 그치? 그럼 생각해봐. 120만 원이 없어졌으면 120만 원이 손해잖아. 그치? 120만 원이 없어졌으면 120만 원이 손해인데 내가 이 손해를 예상했지. 내가 한꺼번에 여기다가 비용 처리를 해버리면 올해 비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 회사가 휘청해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고 예상을 해놨어.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죠. 일단은 내가 120만 원 중에는 먼저 내가 적립해 놓은 돈을 사용을 할 겁니다. 대손 충당금 90만 원 예상한 돈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30만 원만 아예 어쩔 수 없지 뭐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대손 상각비라고 쓰면 되겠죠. 이 적립금, 내가 혹시 모를, 먹튀당할지 모를 이 혹시 모를 적립금을 매년 연말에 적립을 해놔요. 이거 우리 결산할 때 같이 공부할 거야. 그래서 이것도 입력할게요. 날짜 10월 2일로 바꾸시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 얘들아 대손 충당금 입력할 때도 이거 내가 뭐에 대한 대손 충당금인지 나누어서 입력을 해놔야 돼. 지금 내가 외상매출금에 관련된 거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사용할 거예요. 9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대손 상각 비용 처리할 겁니다. 30만 원. 이렇게 해놓으시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선생님이 외상매출금은 거래처 걸어야 된다고 했지? 거래처 걸 때 내가 누구 거를 도대체 못 받게 되었나, 먹튀를 당했나, 송정상사 거라고 걸어두셔야 합니다. 넘어가서 6번. 당사 영업부 건물의 수리 및 설치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친절하게 계정 과목도 알려줬어. 엘리베이터 설치는 건물 계정, 화장실 타일 수선은 수선비 계정을 사용하래. 이거 무슨 문제였냐면 우리 앞에 옛날에 배웠을 텐데 엘리베이터 설치 요거는 자본적 지출이었고 요 수선비 계정 사용하는 거는 수익적 지출이었지.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오래오래 더 사용하게 해주거나 뭔가 우리의 이 자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 이런 것들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고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 고장난 거를 고치거나 더러워진 걸 깨끗하게 하거나 현상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지출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했습니다. 문제 알려준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일단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들어간 150만 원, 이 150만 원과 그리고 타일 수리하는 데 들어간 이 만 원 합쳐서 151만 원 여기 있네. 그치? 이 151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자산의 감소가 일어났겠네요. 어디였다 쓸까? 옆에다가 쓰자. 자산의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자산이 감소했냐면 보통예금 자산이 감소했어요. 총 151만 원. 151만 원이 감소했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 하나는 뭐였냐면 엘리베이터 설치, 자본적 지출, 건물에 150만 원이 들어갔고 또 하나 타일 수선하는데 수선비 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 회차가 좀 쉬운 회차였나 봐. 원래는 건물인지 수선비인지 안 알려주고 자본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같이 알아놓으시고요. 입력할게요. 날짜는 10월 9일로 하시고 차변에 건물 150만 원 차변에 수선비 마찬가지로 800번째 판관비 수선비로 만 원
요거 합쳐서 나의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2개 남았어. 좀만 힘내 얘들아. 7번. 판매부서 직원의 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 22만 원과 직원부담분 22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습니다. 어쨌든 뭔가 모르겠지만 나의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 이거 확실하죠? 확실한 거 먼저 적어놓으라고 했어요, 쌤이. 대변에다가 자산의 감소. 보통예금에서 돈 나갔습니다. 44만 원.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 나간 이유를 차변에다가 쓸 건데 2가지 이유가 있었어. 하나는 직원의 건강보험료가 회사가 내준 거. 또 하나는 직원의 건강보험료 지가 낸 거. 요 2가지 이유였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마 나중에 회사를 가게 되면 알겠는데 요 사람이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가 44만 원이라고 했을 때 요거를 회사에서 반띵해서 내줘. 22만 원 회사가 내주고 22만 원 자기가 내. 하나의 복리후생이지. 복지야, 복지. 근데 그 22만 원을 회사가 내주는 거는 회사가 직원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야. 그치? 요건 이해가 될 거야. 근데 요 22만 원은 개인이 내야 된단 말이야. 원래는 월급에서 본인이 22만 원을 떼서 이거 건강보험료예요 라고 내야 돼. 근데 그렇게 내면 번거로우니까 회사가 얘 돈에서, 얘 월급에서 22만 원을 더 떼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야, 우리가 요거 내주는 김에 너 것도 같이 낼게 라고 하고 회사가 가지고 있어. 직원 돈인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 뿐이거든. 그거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금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회사 돈 22만 원과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직원 돈 22만 원을 같이 가져다 냈다는 뜻이야. 그래서 복리후생비 22만 원, 예수금 22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입력합니다. 11월 20일 사변에 숫자 3번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엔터 막 누르다가 500번대 하시면 안 돼요. 800번대 복리후생비 22만 원. 그 다음에 또 차변. 이건 예수금 22만 원. 얘네들이 합친 거를 나의 보통예금에서 빼서 줬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8번. 요것만 하면 끝이야, 얘들아. 분개는. 11월 25일 날 하나은행으로부터 6개월 후에 갚는 조건으로 2천만 원을 빌렸고 보통예금 통장에 돈을 받았습니다. 이랬습니다. 확실한 거. 나의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돈 들어왔어. 이 돈이 어디서 들어왔냐면 빌려갖고 들어왔지. 그치? 나 뭐 생겼어? 빚 생겼어. 부채 생겼어. 부채의 자기 자리는 대변. 늘어났으면 자기 자리. 대변에 적겠습니다. 무슨 빚이 늘어났냐면 6개월 안에 갚아야 하는 빚. 단기죠. 우리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면 단기니까 단기간 빌려온 돈 단기 차입금 2천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끝. 입력할게요. 11월 25일 날짜 바꾸시고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왔습니다. 2천만 원.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 생겼습니다. 거래처 걸어야겠지? 내가 갚아야 되니까. 누구한테 빌렸냐면 하나은행한테 빌렸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분개는 없었지? 그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5번, 6번, 7번 같이 할게요. 고생했고요. 우리 남은 시간 쉬면서 다음 시간 4교시 준비하세요.